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밀값 폭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오르는 건 유가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에서는 War threatens wheat supply. 전쟁이 밀 공급을 위험하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세계의 곡물값이 오르자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곡물 창고 역할을 하는 국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줄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집트는 최근 밀과 밀가루, 렌틸콩 등 콩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식용유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게 팜유죠. 팜유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마저 팜유 수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기업들은 최소 6개월간 기존 수출량의 30%를 국내에서 팔아야 하는데요. 자국 식용유 재고가 부족해지자 수출을 줄여서 국내 공급량을 늘린 겁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밀과 옥수수, 곡물 등 주요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밀의 30%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미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터라 다른 나라에서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7 농업 장관들은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출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곡물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70%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일주일 전인 2월까지만 해도 7.9달러였던 가격은 한 달 만에 37% 올랐고요. 11일 기준으로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에서 37%까지도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화해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둘 간 협상이 1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크렘플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에 대한 논평에서 아니다, 협상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진행될 둘 간의 회담에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의 회담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열리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두 나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내와 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우크라이나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죠. 반면 중국은 침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채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서방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지속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둘 간의 협상이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부터 보시죠. 서머타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개폐장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15일에는 한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함께 발표됩니다. 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16일로 예정된 FOMC입니다. 25bp 인상이라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단순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이 발표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17일엔 영국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후 스탠스를 점검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18일은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리포트입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LX 인터내셔널 실적의 두 축을 이루는 에너지팜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격 측면에서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서 LX 인터내셔널의 신사업으로 니켈 광산의 투자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위 중인 사업들이 실적 호조세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42,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LG화학의 우려 속에서도 성장은 지속된다라는 타이틀인데요. 모멘텀들 확인하시죠. 22년 영업이익은 4조 원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전년도 높은 기저 영향으로 감익이 불가피하죠. 다만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익성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반기 시황 개선으로 매분기 증이익이 예상됩니다. 첨단 소재 내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설 효과와 또 출하량 증가로 외형과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은 글로벌 1위 배터리 소재 업체를 목표로 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소재는 2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년 이내에 또 5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7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도 함께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분 투자와 웹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바이트댄스를 아군으로 갖게 되었죠. 경쟁이 격화된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엣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22년 이후에 웹툰 글로벌 매출은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공시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 2021년 기준으로 키다리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600억 원 수준이었던 점도 기대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22년 해외 매출 성장입니다. 해외로 신규 플랫폼 출시와 IP 공급 모멘텀이 존재하는데요.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바이트댄서향 웹툰 IP 공급은 연간으로 150억 원가량의 매출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KB증권입니다. 금호 석유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함께 제시되었는데요. 열어보시죠. 네,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먼저 제한적인 신증설로 인해서 범용 고무의 고수익성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주가 급락에 따른 높아진 밸류에이션 또한 매력이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인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하나솔루션의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또 초점을 뒀다는 타이틀로 열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큐셀의 또 부진 장기화로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나 견조한 본업 실적과 또 하반기의 큐셀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과 수소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주가 리레이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영원무역에 대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전년도 코로나19 수혜 효과로 매출액은 역성장했지만 전기자전거의 구조적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영업이익은 급증했습니다. 이 기업은 전년도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2년까지 구조적 점유율 상승 지속으로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7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별 리포트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71% 하락 마감했죠. 간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결렬에 이어서 미국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이날 기관 외국인이 쏟아낸 자금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17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LG이노텍, 3위는 강원랜드, 2위에는 LG전자 순이 메웠고요. 그리고 1위는 두산중공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최단기간 채권단 관리를 졸업한 데 이어서 그룹 차원의 M&A도 재가동에 들어갔죠. 차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가스터빈과 수소까지 완벽한 에너지사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네, 5위의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가 임박했다는 보도로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마냥 웃을 수 없었던 카카오죠.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이런 카카오가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로 규제 우려를 덜었고요.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이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인은 카카오를 1,337억 원 순매수하면서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순매수 1위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아난티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도이치모터스, 3위는 파라다이스, 2위에는 위메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일진파워가 올라와 있습니다. 1위의 일진파워는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으로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전거래일은 무려 2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 파라데이스는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카지노 관련주 안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6% 올랐고요. 외국인은 앞서 리오프닝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탑5에서 모두 카지노 관련주가 한 회사씩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신세계가 5위입니다. 4위에는 OCI, 3위는 이마트입니다. 2위에는 호텔신라 자리매웠고요. 1위는 SK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5위의 신세계는 리오프닝 기대감과 내수 활성화에 힘입어서 4%대 강세였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특히 NH투자증권은 리오프닝 관련 기업 중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기업으로 신세계를 꼽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리노공업, 3위에는 JYP엔터입니다. 2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1위는 아프리카TV가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2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약품 복제약이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관은 엔터주를 또 많이 담았네요. JYP 그리고 YG 모두 매수세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JYP 경우 이 트와이스는 미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죠. 게다가 메타버스 NFT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신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연이 동시 진행되면서 오히려 수익성도 기존 대비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탑5 만나보셨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 기대감에 이창원 매니저는 이 시멘트 제조업체 고려 시멘트를 뽑았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이었고요. 전날 종가는 4,275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무선 인터넷 솔루션 플랫폼 개발 기업입니다. 젠백스 링크를 소개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인 AR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645원, 목표가는 1,850원입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고요.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이어서 이제는 위성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54,800원,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최한욱 매니저는 강판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남스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판매 가격 반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종가는 4,640원, 목표가는 5,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대선 결과의 수혜주 안에서 정석일 매니저는 이 프로지오 브랜드 보유한 건설사입니다. 대우건설을 준비했습니다.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 호조가 전망됩니다. 종가는 7,320원,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작년 영업이익이 300% 이상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YG 플러스고요. 아티스트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이 또 시너지 포인트입니다. 종가는 7,420원, 목표가는 8,500원 제시했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피부 이식제 1위 기업이죠. LNC 바이오를 준비했고요. 인수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중국 시장 공략에 또 한 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가는 33,650원, 목표가는 37,700원입니다. 신광선 매니저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올해 또 극장 개봉 라인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쇼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봉 기대작인 이 비상선언의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5,390원, 목표가는 6,3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월요일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요새는 또 희망보다는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종목 진짜 가는 거 따라잡으면 네. 다음날 여지없이 손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종목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때이지 않나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저희는 그래도 수익난 종목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서 폐기물 관련주 안에서 인선 ENT 저희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저희 5% 수익을 났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도 우리 히든카드 프로그램은 시장 네, 그리고 요즘 건설이 그렇게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셔서 덕분에 네. 저희가 또 수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네. 바로 노르페인트입니다. 네, 노르페인트입니다. 뭐 지금 시총이 한 2천. 네, 13%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즘 장이 많이 힘든데 그래도 매니저님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네.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 안 좋죠. 네. 수익 내기 진짜 힘들 겁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귀신같이 하지 않느나. 그래서 2,100개 정도 될 거예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거기서 최고로 이익이 많이 난 기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최고 2,100개 중에서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최고의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바로 키워드는요. 실총이 1조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까지 나왔습니다. 와, 실적과 이익이 대박인 회사네요. 대박 정도가 아니죠. 시총이 1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나오면 이 시총을 1년 만에 더 벌어버린 거죠. 진짜 이건 어마무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 그래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정말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이 종목은 빨리 한 50%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래 말씀드리도록 할거예요. 바로 종목명은 IT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실적 나왔습니다. 바로 키움증권의 모의사 다우기술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거래일 네.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도 한 다우기술인데요. 저희 어떤 전략 포인트들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우기술 현재 2.54%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2,2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만 원 같은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러 가봐야겠죠. 네, 다음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글로벌 접착 소재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접착 소재 관련해서는 처음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본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어렸을 때 본드라고 말하는데 접착제. 접착제 그리고 전 사업 영역에서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롭기도 네. 하고 되게 매력적이게 들리거든요. 네, 접착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신발에 네. 그리고 자동차 소재 들어가는데 이 회사를 어떤 회사가 선택을 했냐면 글로벌 친환경 이제 접착 소재다 보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네.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제 시트 같은 거 엄청 접착제 많이, 같은 네. 거기에서 이 회사의 접착제를 쓰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 세계 친환경 접착 소재 시장이 또다시 블루 오션으로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일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2월에 상장을 했는데 청약이 한 2,400대에서 청약 증거금이 한 4조 9천억 대나 나왔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성공을 했는데 바로 아셈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셈스입니다. 올해 초에도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인데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셈스 현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셈스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 계좌를 잘 지키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의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따로 만나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3시 30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는 네, 더 많은 시장 이야기 들으실 분들은 3시 30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저희가 제시해 드렸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